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도입 이후에 이 불체포 특권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네. 예, 잠시 뒤에 또 오전 10시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3대 특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관련한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결백을 거듭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이 됐는데 법원의 권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전제하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이제 법조인들이 언론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예측하는 견해들이 우세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 당시에 차명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윤영호 씨라든지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와 다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랄지 또 심지어는 윤영호 씨가 첫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에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목적으로 추측이 되는데 자신의 보좌진 등을 이용해서 윤영호 씨와 접촉하려고 했던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화가 돼서 택배 기사와 연락을 나눴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공개가 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법원에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특검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은 뭐 관봉권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 등도 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속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일단 혐의 사실이 이른 소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피의자가 했다라는 정도가 유죄 판결이 나올 정도로 입증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상당한 부분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일단 권성동 의원이 자신은 1억 원이라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1억 원 자체가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서 흘러갔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1억 원가량의 이 관봉권 사진뿐만 아니라 윤영호 씨와 또 권 의원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랄지 또 윤영호 씨의 아내죠. 이 자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했던 이 아내가 이 흘러갔던 1억 원을 사진을 촬영했던 이런 사진까지도 다수의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인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당히 많은 물증들과 윤영호 씨의 자백 진술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질신문도 요청을 했는데 특검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앞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특검이 이제 13시간 넘게 권 의원에 대한 조사한 후에 이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한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권성동 의원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청하는 대로 대질 신문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권 의원이 대질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특검이 이를 무시했다라는 것이 이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라는 주장과 이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한 권 의원이 왜 대질 신문을 요청했을까? 분명한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권 의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공여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대지신문할 경우에는 이 공여자의 진술을 상당 부분 흐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조만간 구속 기소할 것 같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때 아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증인신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공여자의 진술을 흔드는 것만
판단만이 이 뇌물죄,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있어서의 무죄를 이끌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지신문을 통해서 최대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었으나 이 특검이 이런 부분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대지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심 과정 중에 아마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치열한 이 증인신문, 이 특검과 권의원 사이에 굉장히 불꽃 튀는 그런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여자의 진술을 흔들기 위한 대지신문 요청이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이제 잠시 뒤에 10시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취재진들이 한학자 총재의 출석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글쎄요, 사실 그동안 특검에서 나와라 3번을 요청했지만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제 나 나가겠다, 이거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특검이랑 조율되지 않은 거잖아요.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오늘 나오겠다라는 것인데 보통 이런 거는 언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특검에서 이제 3차례 출석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이 한 총재로 하여금 자질 출석을 결심했던 촉발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한 총재 입장에서는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체포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을 시간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신병이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총재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예측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한 총재에게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3차례 출석에 불응하자 바로 특검에서는 이제 앞으로 피의자가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 수사기관 입장에선 강제 수사를 동원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최대한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 확보가 되지 않도록, 즉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자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오늘 한 총재가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한 총재를 찾아가서 뭐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는 의혹 등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출석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현장으로부터 뭐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보통 이제 외부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들어와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좀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총재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포토라인에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유는 오늘 있을 조사 이후에 곧바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마 계산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권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끝나자마자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한 총재에 대해서도 저는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오늘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가 되고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도 어쩌면 영장을 준비하는 수순에 특검이 돌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한 총재가 이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 수사나 혹은 영장 실질 심사 때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입장 표명보다는 그대로 포토라인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이후에 이 통일교 측을 담당하는 변호인을 통해서 한 총재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더라도 직접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변호사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한 총재의 입장은 이겁니다. 윤영호 씨를 통해서 건너간 김건희 씨에 대한 다수의 이런 금품들도 결국 윤영호 씨의 개인 일탈일 뿐이다라고 해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윤영호 씨를 현재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윤영호 씨는 이것은 내 개인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그러니까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움직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미 중간 전달자일 수 있는 윤영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불법성을 볼 때 상부에서 지시한 사람과 중간 전달자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불법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한 총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간 전달자에 대해서 이미 영장이 발부된 이상 사실상 상부에서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가장 핵심 인물인 한 총재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윤영호 씨를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에게 건네간 금품, 또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간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자금, 이런 것들도 모두 한 총재로부터 나왔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총재에 대해서는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권 의원을 통해서 이 한 총재에 대한 어떤 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 정보, 이런 기밀이 유출됐다라고까지 특검은 보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심지어 자신의 지시를 받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했을 뿐인 윤영호 씨에 대해서 사기 횡령 혐의로 고발을 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한 총재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한 총재를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중간 전달자랄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오늘, 그러니까 이 혐의들을 오늘 다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사를 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학자 총재가 계속 심장 관련한 시술도 받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장시간 이어질 경우 한 총재가 오늘은 내가 건강상 여기까지만 조사 받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조사를 끊어가고자 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되면은 그거는 특검 측에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일단 야간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람 시간이나 조사 열람 시간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오후 6시까지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금 더 길어질 경우에 저녁 식사 이후에도 조사를 동의하느냐라고 아마 물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끝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총재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끊어가고자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도 어쨌든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원칙적인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야 조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예, 잠시만요. 저희 화면을 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차에서 곧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지금 자진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모습이 나와죠. 지금 이제 차량에서 내리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어떤 발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모습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했는데요. 지금 차량에서 내리면서도 부축을 받으면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이야기 없이 바로 특검 조사에 응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그동안 3차례, 잠시만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길 받지 말아주세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맞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특검과 일정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정 도박 수사 무마하려 하셨습니까? 권성민 씨 통해서 통일 교섭만 참석하신 거 맞습니까? 권 의원 돕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 국민의힘 입당시켰습니까?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금 보신 것처럼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내놨습니다.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느냐, 왜 오늘 자진 출석했느냐, 원정도박 무마 관련 등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을 좀 쏟아냈고요. 일단은 취재진에게 수고가 많다, 나중에 들으시면 된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는 이 오늘 자진 출석, 또 그동안 특검 수사를 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수술을 받고 아파서 그랬다, 나중에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면서 짧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남기고 지금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아파서 그랬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혐의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특검의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느냐라는 취지에 대해서, 즉 자진 출석을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수술받고 아파서 그랬을 뿐이다. 즉 내가 어떤 조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이나 향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힐 것이지 지금 이 포토라인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봤던 것처럼 저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부 여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한 총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자신이 고령이고 또 어떠한 수사에 대한 동종 이력이 없다라는 점과 수술받고 상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장시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어권 차원의 보장이 좀 어렵다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실제로 고려 대상이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수감 생활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경우에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총재는 오늘 부축을 받고 오는 모습, 또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피했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영장 실질심사 과정 중에는 고령이고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수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가 상당 부분 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이유를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유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후 이어질 영장 실질심사 단계 때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좌측 화면이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우측 화면은 이 시각 특검 사무실 내부 복도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오늘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출석한 이후에 직후에 그렇다면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늘 주대객, 오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되게 다룰 쟁점은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권성동 의원 관련한 의혹과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건네간 금품, 이 부분들부터 아마 물어볼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 같고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부 자신의 주요 입장,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한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굵은 흐름은 진술하겠지만 이 특검에서 한 가지씩 물증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근데 그중에서도 한 총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제시할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증거까지 특검이 확보했는지를 변호인과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조사가 다 마무리되면은 구속영장 바로 청구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 조사가 오늘 끝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13시간 조사를 받았고,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나 지금 건강 안 좋아서 오늘 뭐 심야 조사 못 받는다, 6시 전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하려면은 뭐 일찍 끝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수사를 여러 번 피했었고요. 그러다가 이 체포영장 이야기까지가 나오니까 결국 출석을 했었고요. 출석했을 당시에도 출석 전에 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끊어서 조사받겠다라고 했고 그쵸. 특검은 그것은 피의자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쟁점별로 몸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조사 시간을 짧게 가졌고 열람 시간은 길게 가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 총재 또한 마찬가지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지금 조사해야 될 분량 상당히 많습니다. 네. 권희영 관련한 의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갔던 다수의 금품 관련한 의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정 도박 부분에 대해서 수사 정보 기밀을 이제 유출하고 본인이 들었던 것이 아니냐, 여러 수사 상황을 대비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이 통일교회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던 것은 아니냐라는 등등의 수많은 의혹들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술 거부권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쟁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조사를 마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심야 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예정해 봤을 때 그런데 심야 조사까지 충분히 다 받았다면 이것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아마 조서의 처음과 중간과 끝부분에 계속 남기면서 따라서 심야 조사는 어렵고 몇 차례 출석을 조금 이 간격을 두고 하더라도 오늘 다 조사받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전 예상을 해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모든 혐의를 그 영장 청구서 범죄실에 다 적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권의원에 대한 부분과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은 전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가 됐고 따라서 권의원도 구속이 됐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구속이 됐고 김건희 씨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은 혐의 소명에 대해선 자신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된 이후에 조사를 계속돼 가더라도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 짧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준에 가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질문지를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쨌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요. 접근했다는 게 좀 특검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쨌든 뭐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는 준비된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한학자 총재에게 무언가를 더 묻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의원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랄지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다수의 금품이 김건희 씨에게 흘러갔다. 이 부분은 저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물증이 확보가 된 혐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설사 진술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소명은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방금 통일교 측의 입장이 좀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는 심장 부위의 절제술을 받았고 의료진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의 어떤 절차를 존중하는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겠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이 입장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속의 변수는 결국 건강일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일단은 뭐 통일교 측에서는 이걸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뭐 특검 측 나아가서 이제 법원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이제 판별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혐의 소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판사가 고민하는 지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두고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라 하면 도망의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농후한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데 잠시만요, 변호사님. 저희 지금 순직해병 특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소환이 됐는데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 범인 도피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좀 소명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이쪽인데요. 네. 먼저 그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한테 출국 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는 또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금 해제 문제는 네. 그런 너무 어이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 입장이 따로 없으신 거예요?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외압 의혹 피해자 신분이시기도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경로 이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장 번복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된 거 없고요.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입장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오늘 순직개병특검팀 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에 이제 오는 23일에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사 등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발부 여부를 우리가 봤을 때 영장전담 판사가 고민할 지점은 아마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의 필요성과 한 총재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고령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두고 영장전담 판사는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고령이고 초범인 경우에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상 선처할 만한 여지가 있을 때는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물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이 피의자를 수사 단계부터 구속을 해야만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요. 자신의 지시를 받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전달자로 볼 수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한 윤 전 본부장을 현재 한 총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지시를 들었다라고 지금 특검 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해가 될 수 있는 이 수사를 고발했다라는 점은 향후에도 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또 통일교에서는 총재라는 지금 직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교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이 아마 영장전담 판사도 상당히 고민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고령이라는 점은 다소 고민이 되는 지점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오늘 이제 한학재 총재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한 상황이고,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서 뭐 연관성이 있을 텐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특검팀 조사에서 지금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뭐 전달한 금품과 관련해서 이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그 금품과 관련해서 이제 관본권 띠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본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관본권이 왜 이렇게 예. 자주 등장하는가? 관본권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보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이제 일선에 있는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으로 갈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본권인데,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관본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지금 로비 의혹들에서 등장하는가가 저도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관본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을 포착했다라는 것은 특검도 이번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정치자금법 내지는 이 뇌물수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금원이 갔던 그 금원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표로 보통 돈을 주지 않고요.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증거도 남지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현금으로 보통 이러한 금원들이 넘어가는데 특검에서는 지금 현재 관봉권에 대한 사진까지 확보를 한 것이고 그쵸. 또 건너가기 전에 건네진 금원이라고 보여지는 이 촬영된 사진까지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촬영한 이 금원의 사진까지 확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수사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이 아니라 왜 관봉권이 그 대상이 되었는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관봉권이 어떠한 경로로 그 자리에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마 특검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를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검의 수사에도 상당히 좀 속도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갈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권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근거가 현역 의원이고 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이 다선 의원인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의원을 현역 의원을 과연 구속할 수 있겠는가를 두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선 의원인 현역 의원인 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특검이 국민의힘과 관련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또 이 관여의 정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이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의 정도랄지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서 어쨌든 특검 측에서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비교적 특검 입장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긴 겁니까? 명분이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 의원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구속영장 발부된 것은 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예.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통일교회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가입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시에 가입했던 이 당원들의 명부를 좀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권 의원에 대해서 일부 의혹이 소명됐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 집단으로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도 과정에서의 물리력의 정도를 조금 더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진행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도 집단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아마 입장을 물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장만 물어보고 물증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혹 관련해서는 결국 이 당원들에 대한 명단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압수수색이 재차 이루어질 것이다.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역 의원 말씀하신 다선의 의원인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쨌든 구속이 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 중에 계엄 해제 결의를 늦추고자 어떤 의도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 의혹 관련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권 의원이 지금 앞서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지금 사람으로 지금 의원들이 지금 적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지금 저지시키고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의의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자신 또한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했으니까요. 조사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